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네르바 학부의 기술경영공학 전공의 장현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광주 인사이트 투어 사전 교양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학습 목표로 수업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먼저 투어 컨셉 말씀드리고요. 투어 코스 및 미션, 그 다음에 국립아시아 전당 메인 코스죠. 아시아 전당의 상세 코스들 안내드리고, 그 다음에 동명도 카페거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양림동의 펭귄 마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광주 인사이트 투어 사전 교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투어 컨셉을 말씀드려보면요. 이번 투어 컨셉은요, 전주 마이스 복합단지가 2028년에 이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단지 내에는 이러한 시설들이 있고요. 이 복합단지가 성공적으로 잘 운영되어서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유치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좀 벤치마킹 한다. 이런 컨셉을 가지고 가게 되겠습니다. 전주 마이스의 주변에는 현재 여기가 이제 종합경기장이고요. 마이스가 들어올 자리, 그 다음 명륜길, 여기 이제 전북대 옆에 명륜길 젊음의 거리죠. 그 다음에 요 위에가 도시계획정비구역이 되겠고요. 아래 부분이 시외버스 터미널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이스가 성공하려면 어떤 인사이트 포인트를 광주에서 가져와야 되냐, 현재 있는 명륜길은 어떻게 변해야 되냐, 그리고 터미널역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나,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떠나는 인사이트 투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 마이스는요, 지역적으로 전체 우리 그 나라의 지도를 봤을 때는 전주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각 지역마다 이렇게 서울에, 인천에 코엑스나 그리고 인천 컨벤션 센터 같은 큰 우리 지금 마이스와 같은 복합 단지들이 있습니다. 부산에도 이렇게 있고요. 코엑스, 여수에도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 지역마다 지역의 어떤 컨벤션들을 책임지고 있는 여러 그 센터들이 있는데, 그 센터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요소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전주 같은 경우에는 지역상으로 현재 다른 지역에 있는 컨벤션 센터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어떤 우리 전주만의 어떤 매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 투어의 컨셉을 이제 어떻게 하면 다른 지역의 사람들도 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매력적인 장소를 우리가 뽑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투어 코스 및 미션을 잠깐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투어 패스는 이렇게 우리가 가죠. 그래서 이미 요거는 사전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요 화면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의 미션 한번 정리해 보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주 마이스 모델과 민간 상권이라고 하면 동명길의 카페거리나 양림동이나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전당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장소들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제 좋은 것들을 유치했을 때 우리 마이스가 성공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전체적으로 투어를 상세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우리가 가는 장소가 광주에서 어떤 유동 인구와 매출 등급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소상공인 365에서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는 장소 여기 광주 아시아문화전당이고요. 이곳의 요 부분들은 현재 유동 인구나 매출 부분에서 1등급 위치에 있고요. 그 다음에 동명거리는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에 이제 유동 인구나 매출을 봤을 때 유동 인구는 1등급, 매출은 2등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전체 페어스별로 유동 인구와 이제 그 매출 등급들을 상세히 작성해 뒀습니다. 요거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 각 곳마다의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부분들을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전주 마이스 활성화 벤치 마킹을 우리가 이제 목적으로 해서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전당은 2011년 9월부터 해서 건립공사가 요 지도상 제가 이제 그 일자별로 변화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이제 준비해 봤는데요. 2012년에도 공사하고 있었고, 결국에 2011년부터 쭉 건립공사를 해서 2015년에 완공이 이렇게 탁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습이 이제 이런 현재 모습이고요. 이 아문당 같은 경우에는 건립 후 방문자 수를 확인해 보니까 개관 4주년 때에 이제 1000만 명 가까이 돼서 이제 이때 1000만 명 돌입하자 하면서 이렇게 구호를 한번 외쳤던 적이 있었고요. 이때 평균 이제 매년 250만 명 정도 오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10주년이 되는 시절이고요. 현재는 1900만 명을 돌파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2019년에 비해서 이제 매년 300만 명 정도가 방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마이스, 이제 그 마이스와 같은 이제 우리도 요런 부지에 이제 지어 갈 거니까요. 한번 그 위에 항공 사진으로 봤는데요. 여기가 국립 아시아 전당 부분이 되겠고요. 아시아 전당이 2009년부터 해서 이렇게 이제 부지를 두고 서서히 이제 계획을 잡아서 현재 2015년에 완공이 됐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변화해 왔다,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지도가 있습니다. 예술극장부터 해서 문화창조원, 문화정보원 해서 이런 이제 곳들 우리가 함께 투어를 할 예정이고요. 제가 현재 문화정보원이 우리가 가는 곳 중에서는 우리가 공부하는 학문을 하는 조직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가장 이제 볼거리들이 많다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아시아 문화 박물관도 있는데 현재는 좀 공사 중이더라고요. 극장도 있고 내부에 이렇게 개인들이 전시 공간이든 어떤 페어들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들이 또 외부에 이렇게 마치 실내 정원처럼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라이브러리고, 이제 전체 곳곳 공간마다 사람들이 이제 열람실을 오픈해 놓은 듯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유롭게 와서 일이든 회의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공개 강좌를 할 수 있는 그런 계단식 강의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특별히 되게 이제 인상 깊게 봤었는데요. 여기는 특별 열람실. 우리가 여러분 도서관을 가게 되면 열람실 이렇게 한 사람마다 이렇게 조용히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구획이 나눠져 있는데, 여기는 아주 큰 이렇게 테이블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창의적이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다 구획들이 이렇게 있어서 쪼개서 앉을 수도 있고, 다 같이 모으면 이렇게 큰 테이블이 되도록 기획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혹은 따로 이렇게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 열람실도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시아 문화전당 가면 어린이 문화원부터 해서, 그 다음에 문화창조원, 그 다음에 아시아 문화, 여기 광장, 큰 광장 등을 보실 수 있겠는데요. 어린이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린이를 동반해야 상세한 곳들을 살펴볼 수 있지만, 유아 놀이터가 요 건물에, 여기 어린이 문화원 여기 건물 상층에 놀이터를 쭉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상층으로 올라가셔서 이렇게 내려오시면 다른 이 풍경들도 보실 수가 있고, 다시 이렇게 요 지상으로 내려와서 또 다른 건물로 들어가셔서 또 지상으로 또 올라가면 여기 위에 옥상층에 이런 그 하늘 마당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건축물들을 굉장히 그 옥상 부분과 하위 부분을 잘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이 이렇게 구조가 돼 있다,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곳을 여러분들이 다 가시면서 미션을 하실 예정이고요. 요거는 이제 여러 차례 여러분들이 보시면 눈에 익으시니까 직접 방문하셨을 때 여러 곳을 이렇게 차근차근 살펴보시라고 지도를 올려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까 유동인구가 1등급으로 했는데, 언제부터 유동인구가 1등급이었는지를 제가 데이터를 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구해봤습니다. 관광 데이터 랩이라고 하는 곳을 찾았고요. 그 안에서 지역별로 이제 사람들의 유동 인구를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여기가 이제 시간이 되겠습니다. 2020년 7월부터 이제 볼 수 있었거든요. 2020년 1월부터 이제 내비게이션 유동 인구를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2020년 경에는 이제 여기 인기 관광지를 살펴보니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3등이었습니다. 3위에서 2022년에는 2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2023년으로 갔을 때도 여전히 2위였는데, 현재 기준으로 2024년 기준으로까지 이제 검색이 됐는데, 그때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광주 지역에서는 꼭 방문해야 되는 순위가 1위인 지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을 간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동명동인데요. 동명동 카페거리에 우리가 가는 목적은 도시재생과 구도심이 하플로 변화한 그런 상황을 한번 확인해 보러 가는 건데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코스가 소통의 오두막입니다. 소통의 오두막은 우리 다른 수업에서, 김병우 교수님 수업에서 광주폴리 설명 들으셨을 거고, 광주폴리의 어떤 조형물입니다. 그래서 소통의 오두막은 예전에는 이제 2011년부터 오래전부터 돼 있더라고요. 지도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그 오래된 상황에서 제가 살펴보니까 2011년에도 요 소통의 오두막이 있었고 현재도 이렇게 소통의 오두막이 있습니다. 소통의 오두막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출입구에서 바로 나오면 소통의 오두막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통의 오두막은 후안 헤레로스라고 하는 작가가 이제 이렇게 나무 사이사이 넘나든 어떤 유기전 형태의 조형물을 선사함으로써 사람들이 여기서 어떤 소통, 복잡한 어떤 그 도시 속에서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이런 조형물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코스가 동명동 스트럭트라고 하는 카페가 되겠는데요. 이 스트럭트의 예전 이제 거리뷰를 보니까 2011년에는 제이민 스튜디오를 운영했었고요. 그냥 이렇게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2015년도에도 제이민 스튜디오였는데 이제 간판만 바꿔서 이렇게 운영을 하던 중에 이거를 이제 다시 짓게 된 게 2018년 1월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오래된 이제 그 옛 가구를, 옛 주택을 이제 이렇게 새롭게 리모델링 해서 한 게 스트럭트 카페가 되겠습니다. 2018년에 건립해서 22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금상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금상 내역은 건물 앞에 이렇게 그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 건물에 우리가 이제 가서 이용해 볼 수도 있겠지만 겉에서 봤을 때 어떤 특징이 있는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에서 상을 받게 되는지를 정리를 해보면요. 어떤 지역의 새로운 상징적인 그런 부분, 요 지역의 상징적인 부분과 기존 붉은색 벽돌의 주택 부지를 재개발한 부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도시 재생형 건축의 모범 사례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노출 콘크리트니까 감성적이죠. 요즘 트렌드를 따랐고 이게 내부 시설입니다. 그래서 내부를 우리가 볼 수 없더라도 요걸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좌석 배치나 동선에 여백들이 있어서 시원한 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도의 이런 미묘한 차이를 이용해서 어떤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는 인테리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직 이동을 위에서부터 하도록 계단 배치들이 꽤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현재 여기 계단 배치가 있고요. 외부로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구조.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복층과 중정을 활용해서 개방형 구조가 있는 것이고요. 인공 조명과 자연광에 조화롭도록 이제 건축물을 배치했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갈 코스가 스트럭트 바로 옆에 동명동 티앗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티앗은 2015년에는 성김 건축사무소로 이렇게 사무소 자리였습니다. 근데 이제 2018년에 홍차 카페 티앗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 이 티앗과 관련해서 이제 티앗은 제가 매출이 있는 한 다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스트럭트는 매출이 드러나지 않아서 티앗만 이제 한번 해봤는데요. 티앗은 오픈업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매출이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 매출도 사실은 추정 매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월 매장의 추정 매출로 봤을 때 이게 월별 추정 매출인데 여기 이제 2024년 3월부터 해서 쭉 현재까지의 어떤 매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최소가 1,100만 원, 최대가 1,7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점심때가 많이 있고 주말 여기가 핫플이다 보니까 주말에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요걸로 간단하게 계산해 보았을 때 보통 사람들이 가면 한 1인당 2명씩 가서 1,600, 그러니까 16,200원 정도 쓰고 오더라고요. 그럼 고정비, 인력 2명 쓰고, 뭐, 그 월세 같은 거 낸다 했을 때 고정비 있고, 이제 요런 그 한 팀당 원가를 4,000원 정도 잡았을 때 쭉 이제 매출액을 가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1,100만 원부터 2,700이 최대 매출이라고 했으니까 각각 매출별로 시나리오를 짰을 때 월 순수익을 요런 단순한 계산으로 해봤는데요. 월 1,500만 원 정도 되면 이제 그냥 순수익이 300, 그 다음에 월 1,700 하면 53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재미삼아 해본 거니까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에어폴리입니다. 에어폴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광주폴리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주택가, 여기가 2012년에 주택가였는데 2024년에 보시면 이렇게 에어폴리로 이제 개장을 했고요. 이 에어폴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바다에 버려진 미역줄기, 뭐 이런 해조류, 비닐, 공기층 뭐 이런 것들의 컨셉을 잡아서 뭔가 새로운 지속 가능한 재료로 만들어진 새로운 공간을 탄생시켰다. 그래서 도심 속에 설치는 하나의 실험 같은 실험적 메시지인데 우리에게 이제 자연 환경에 대한 것들도 좀 떠올리게 하는 그런 전시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택가를 이제 개조해서 새로운 이제 전시 공간으로 했다는 게 인상 깊은 곳이고요. 그 다음에 동명동 아우르로 가보겠습니다. 동명동 아우르는 지금 보시면 폐가
2012년 10월에 폐가에서 출발해서 쭉 이제 공사를 진행해서 예, 재건축하고 해서 현재 이렇게 3월에 완공이 된 모습이고요. 내부에는 이제 이런 감성적 어떤 그 우리 현대 여기 한옥마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이제 인테리어로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동명동 아우르도 이제 여기는 이제 이탈리안 레스토랑, 퓨전 레스토랑입니다. 그래서 오픈업에서 매출이 나와 있길래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예, 1,700만 원에서 2,600만 원 정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월요일이 여기는 매출이 많습니다. 주변에 아마 공공시설들이 좀 있어서 이제 직장인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요약을 한번 해보면은 월 매출 시나리오 최소, 중간, 최대로 할 거고 고정비는 3명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900만 원 대출이자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공사를 했으니까 총 비용이 한 1,000만 정도 돼서 이제 이렇게 1인당 한 팀이 가면 한 2명 정도 기준으로 해서 35,000 쓴다 했을 때 쭉 해서 제가 2,100만 원, 2,400, 2,700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해 보니까 순수익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잘 된다고 하면은 물론 이제 여기 다양한 비용들이 다 고려되지 않았지만 이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예, 우리의 그 동명동에서 종착지 동구인문학당이 되겠습니다. 1954년도에 건립이 됐고요. 예전 이제 일본식 건축 양식의 이제 그런 그 건축물과 새롭게 지은 신축 건물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이 안에 보면 이제 예술인들이 예전에 이 고 건축물의 어떤 쓰임새를 더 이제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2020의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38명의 작가들이 또 참여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했던 공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구인문학당의 인문관이라는 곳에서 스테이를 하면서 미션도 정리하고 이곳 여러 공간들을 훑어보신 예정이신데요. 꼭 가시면 여기 2층도 올라가 보시고 각각의 어떤 그 공용 주방 같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로 이루어진 이런 공간도 보시고 사진도 찍으시고 특히 여기가 이제 멋진 곳이 우리는 한옥마을이 있어서 이제 되게 이제 그렇게 새롭진 않을 수 있겠으나 여기 장마루나 마루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멋스럽다.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코스입니다. 여러분 양림동에 우리가 가는 목적은 도시재생과의 성과 이런 물음표를 가지고 가게 되겠는데요. 양림동은 예, 펭귄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펭귄 마을도 보시면은 공사 이전부터 해서 공사를 쭉 해서 2019년 11월에 여기 이제 주택가들이 이렇게 있었고요. 공사를 시작해서 이렇게 완공이 된 게 이제 2022년인가 하여튼 그 정도 되더라고. 그래서 여기 완공돼서 내부로 쑥 들어가 보면 물론 이제 앞쪽에 큰 펭귄 마을이라고 하는 형 간판들도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펭귄 마을의 어떤 그 공예 마을도 있고요. 내부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보실 거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5월에 이제 현재 잘 되고 있는데 아까 보셨듯이 양림동 펭귄 마을은 유동 인구가 2등급 정도 되고 매출이 3등급 정도 되는 곳입니다. 3등급 정도 되는 곳이라서 과연 여기서 가장 핫플인 곳에 이제 매출이 어떤지 궁금해가지고 이제 한번 알아봤습니다. 양림동 펭귄 마을에는 그 근처에 카페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핫플이라고 하는 곳이 이이남 카페가 있습니다. 이이남 갤러리 카페라고 하는 곳인데요. 요곳을 이제 보니까 다행히 매출이 드러나 있어서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2월 매장 추정 매출로 최소 1,300만 원, 요 구간이 되겠죠. 최대 2,000만 원이 돼 있었습니다. 이곳은 이제 저희가 사전 방문 때 가본 곳인데요. 그럼 어떻게 매출이 되냐 요약을 해보니까 보통 한 팀이 2명 정도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그 커피값이 8,000원 정도 됐어요. 왜냐면 갤러리형이기 때문에 안에 전시물들을 이렇게 구경하면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16,000원 정도 된다 했을 때 직원이 2명 정도 있더라고요. 인건비 300만 원씩 해서 이렇게 고정비 넣고 원가 추정해가지고 대충 해보니까 여기 아래 보시면 예, 쭉 1,300만 원에서 2,000만 원 시나리오 했을 때 단순 계산으로는 순수익이 이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인남 카페, 그러니까 양림동, 사실 양림동 펭귄 마을 오면 보통 이인남 카페를 갈 동선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11시 얘가 많고요. 토요일 역시나 토요일과 월요일 부분에서 방문자들이 꽤 많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학습하신 내용을 정리를 해볼 텐데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김병호 교수님 수업에서 앞전에 이제 상세히 설명드린 부분이 많아서 저는 제 부분을 해는 거고요. 그래서 김병호 교수님 수업에서 광주에 그간 핫플 상권, 광주의
풀, 그 다음에 종합경기장 전체에 대해서 보시고, 제 수업에서는 상세 투어 장소의 벤치마킹 요소들의 어떤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이제 송혜근 교수님 수업에서 또 다른 마케팅 포인트나 감성 포인트 이런 것들을 알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제 목표를 20분으로 했는데 사실은 더 짧게 하려고 했으나 좀 길어졌습니다. 예, 앞서 보셨던 여러 가지 사전 교양 영상들 있죠. 우리 3명의 교수님들이 각각의 어떤 인사이트를 발휘해서 여러분에게 준비한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또 우리 사전 교양을 가지고 또 장소를 방문해서 정말 여러분만의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는 그런 투어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로님들 건강하게 광주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